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8월 22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죠. 미국 시장으로 20일, 23일 차관급 회의 첫 술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달 정도인가요? 협상 부분들이 중단됐다가 시작하는 거겠고 8월달 시작해서 이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는 11월 다자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 드라마 이벤트, 영화도 항상 보면 클라이막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종종 드리죠. 그 북한 협상 관련된, 그리고 이제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여러 군데 일을 저질렀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 분들을 걸었고 강공 드라이브 부분에 강한 이미지에서 이제 수습하는 이미지, 조금 더 유리한 조건 부분들을 취득하는, 가지고 오는, 그래서 협상에 어느 정도 성공 부분들을 했다. 아메리칸 포스트의 이미지 부분들을 각인을 시켰다라는 클라이막스, 각인 효과 부분이 그 다음에 마무리시키는, 어느 정도 좀 종결시키려고 하는 이미지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가 조사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발표 부분들을 원래는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됐던 걸 다음 달이나 조금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제 다우지수의 상승을 하나에 이끌었던 그런 요건 자체가 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 협상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뭐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멕시코의 납타 협상 부분들이 진행될 타결 가능성 부분이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안보 관련된 부분들은 북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에 이제 폼페이오, 그 다음에 9월 9일날 시진핑, 그 다음에 9월 11일 이후에 뭐 남북 정상회담, 9월 중에 뭐 유엔 총회라든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은 뭐 9월, 10월, 11월 6일인가요? 그때 그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9월 말이나 9월 중순 이후 10월달 클라이막스 연기가 필요하겠죠. 그 시간이 이제 전에는 처음에는 공격적인 이미지 부분들을 키웠다면 이제는 조금 완화하고 완결시키는 그런 이미지의 클라이막스가 필요한 시간이 진입됐다.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시장 자체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3분기 후반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의 조사 부분들을 이제 뒤로 미루면서 무역 협상, 무역 논쟁, 무역 전쟁 관련된 해결은 아니겠죠.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되겠죠.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도 뭐 시간을 두고 불거졌던 것처럼 해결의 구도 부분도 조금씩 커지는 그런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러셀 2000도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 S&P의 그 상승 기록 있죠. 9년간 지금 리먼 사태 이후 9년 동안 미국 증시는 4배가 올라왔어요. 4배 상승 부분들이 됐습니다. 소기업 중심의 러셀 2000도 역시 1.14% 상승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미국 시장, 미국 주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견고한 성장세,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조, 작년에 이제 법인세 감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부분들 상당히 공격 드라이브 부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자사주로 커버 시켜버리니까 웬만해서는 기업의 주가 부분들이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법인세 효과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실적 호조의 기조 부분도 유지가 되는, 그래서 지나와서 보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 약간 기술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버핏이 애플을 왜 접근 부분을 했을까, 현금을 본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본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그 몇 년 전인가요, 부동산 가격, 국채 가격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승을 두면서 버핏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싶을 정도의 매력 가치를 느낀다 라는 관점 부분들 했는데, 핵심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역시 현인은 현입니다. 애플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이 향후에 쓰일 가능성 부분들 보고 배팅을 하나씩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측 부분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넷플릭스가 3%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고, 유가 같은 경우에 65 정도 전후, WTI 기준으로 65달러 전후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는 뭐 11월 달까지 뭐 65, 70, 다시 75는 넘어가기는 조금 이란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직 제 레이더망에 걸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란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키울까?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 역시 중간선거 바로 이 전후가 이란 제재, 2차 제재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 스케줄링 부분들 잘 잡지 않았나요? 매일 뭔가 이벤트 부분들을 만들면서 불안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는데, 유가 예전에 30달러 40달러 선에서는 아람코 상장이라는 가치 부분들을 두면서 유가의 하방 경직의 방향성 부분들을 코멘트를 드렸다면, 이제 반대예요. 유가는 75 이상 올라가면 당분간은 안 된다는 전제를 기본 전제 조건 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5선에서 65선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고, 조금 욕심이 있다면 60달러까지 좀 하회를 하면 좋겠는데, 워낙 수요 자체가 아직 경기가, 우리가 신조선가 상승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기 자체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란 문제를 제외하고 유가 측면에서는 아람코 상장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는 것보다 사우디가 이제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람코를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유가가 20달러까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재무 상태 부분들이 계속 마이너스권 하다 보니까 아람코 상장 카드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60, 70달러 선 움직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필요성 부분들이 일단 사라졌고, 또 다른 그 법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그래서 65 전후 관련된 코멘트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트럼프가 유가가 이제 1% 정도 상승을 하게 됐던 것은 미국 재고 부분하고 달러와 약세 관련된 부분들인데, 달러 고점 약간 오버슈팅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트럼프가 또 한 번 더 코멘트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 수단 부분들 진행을, 저것도 짜고 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근데 달러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90선 정도, 95 정도, 90에서 95 정도 수준 정도의 흐름 부분들이 되면 된다. 근데 이번 주 후반에 이제 FOMC 의사로 가고, 그 다음에 24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잭슨홀 미팅에서 한 번씩 미국의 통화정책의 방향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느낌상으로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중국과 협상 부분에서 최근에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이 신호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줄 준비를 한번 가져봐. 우리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들 접근을 하고 계속 여기서 뭐 스트레이트로 가면 좋겠지만,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 속도는 일단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슈팅 속도, 각도의 결정 부분들은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코멘트에 따라서 45도 각도로 가면서 스무스하게 천천히 차트를 만드냐의 속도 부분이 아마 결정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을 털린 만큼 더 역으로 저가라든지 그냥 물량 파월 연준 의장의 흐름 부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라 주식을 더 담아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 부분들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산업주 사이클 부분들,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순환매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차트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장세 부분들이 유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 키워드로 8월 22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를 말씀드리면 뉴욕 중심한 사상 최고치 갱신해서 배가 아프죠. 괜찮습니다. 항상 보면 무언가가 선구자라든지 어떤 프론티어 역할 부분들 하나의 그 방향성 향 나가자는 방향을 제시를 할 때는 누군가가 먼저 가서 길을 개척을 해놔야지만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후순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구자 역할을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격차라든지 상승률은 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선구자들이 이렇게 신고가, 그 다음에 4년, 7년, 2007년도 이후 S&P가 주가가 4배 이상 오른 버블이죠. 돈의 가치 부분들, 돈을 그만큼 찍었기 때문에 4배가 오른 건데, 찍은 양에 비하면 4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글로벌 시장의 버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 가능성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실물 자산을 멀리 두면 안 되겠죠. 그 코멘트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코멘트를 드리면 지금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홈페이지는 네이버 쪽에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골뱅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지금 다음 달 추석 전까지 그 이벤트 부분들을 진행하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내용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러셜 2000 상당히 신흥국의 지수하고 민감한 지수예요. 여기가 최고치 경신 부분들을 했을 때 위험자산의 선호의 현상 부분도 같이 커지는 동행지수, 선행지수의 역할 부분들의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수이니까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전략 부분들, 방향은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8월 22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